안녕하세요. 네트워크의 DNS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권규리입니다. 발표는 DNS의 개념, 도메인, 호스팅, DNS의 구성 요소, DNS의 동작 과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DNS란 무엇일까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로 사용자가 IP 주소를 외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입력한 사이트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은 뒤 사용자에게 원하는 사이트로의 진입을 도와주는 체계입니다. 혹시 인터넷 주소창에서 네이버닷컴을 입력해서 네이버 화면으로 진입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어째서 네이버닷컴으로만 입력했는데 막상 네이버닷컴의 사이트 주소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클릭을 해보면 www.naver.com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네이버닷컴을 어떻게 인식하고 네이버 화면으로 이동시킨 것일까요?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 www를 주소에 포함시켜 검색한 경험이 있다면 생길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 경우는 네이버닷컴이라는 도메인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www.naver.com은 네이버닷컴의 하위 도메인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네이버닷컴 입력 시 네이버 홈화면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면서 네이버닷컴의 하위 도메인인 www.naver.com 입력 시에도 네이버 홈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 혹은 DNS 제공업체 측에서 www.naver.com으로 진입을 하든 네이버닷컴으로 진입을 하든 네이버 홈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해둔 것입니다. 이때 www.naver.com 같은 표기를 Fully Qualified Domain Name, 줄여서 FQDN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진 의문, 그게 바로 오늘 알아볼 DNS에 대한 것인데요. 사람은 네이버닷컴이 네이버 홈화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입장에서는 네이버닷컴이 어디냐고 다짜고짜 물어버리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입력하는 네이버닷컴 같은 경우를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들 인터넷 주소, 사이트 URL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요. 도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도메인 파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닷컴, 다음.net, 구글닷컴과 같이 도메인이 아닌 밑에 적혀있는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를 입력해서 접속을 해야 하지만 이런 IP 어드레스들을 불특정 다수 사이트의 것을 실제 IP 주소를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DNS에 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도메인 이름이 IP 주소로 변환되어 실제 사이트를 찾은 뒤 사이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수행됩니다. 한마디로 DNS는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IP 주소를 외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력한 사이트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은 뒤 우리에게 원하는 사이트로의 진입을 도와주는 체계입니다. 본격적으로 DNS를 알아보기 전에 앞서 언급한 도메인과 호스팅이라는 개념을 알아봅시다. 도메인이란 이 표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URL이 도메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진은 URL이 도메인을 포함한 경로임을 보여주기 위해 URL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빨간색 사각형 안쪽 영역이 도메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도메인은 도메인 이름, 도메인 네임을 포함하며 루트 도메인과 탑 레벨 도메인, 서브 도메인이 포함된 점으로 구분된 일련의 레이블이며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리소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블이란
점으로 구분되어지는 각각의 영역을 지칭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도메인과 도메인 이름, 즉 도메인 네임이 같지 않은가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보시면 도메인은 도메인 네임을 포함하는 더 큰 영역입니다. 도메인 부분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브 도메인입니다. 서브 도메인은 루트 도메인을 기준으로 점의 앞의 부분이고, 서브 도메인을 활용하면 blog.naver.com이나 카페.naver.com과 같이 루트 도메인에서 파생된 사이트의 섹션을 나누기도 유용합니다. 서브 도메인을 사용하면 하나의 루트 도메인으로 여러 개의 IP를 가리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메인 구입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즉, 서브 도메인은 도메인 등록 기간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루트 도메인을 목적에 따라 여러 개로 분할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루트 도메인인데요. 루트 도메인은 도메인 이름과 탑 레벨 도메인이 포함된 것으로 서브 도메인이 없는 도메인을 의미하는데요. 즉, 전체 도메인 영역에서 서브 도메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루트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탑 레벨 도메인 TLD는 도메인의 가장 마지막 레이블 부분이며 그 목적이나 종류 또는 등록자가 수속되어 있는 국가를 나타냅니다. TLD 예시로는 com, net, org, gov 등이 있습니다. TLD는 여기 그림에서 1단계의 최상위 도메인 부분인데요. 국가 최상위 도메인이 있는 ccTLD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gTLD로 나뉩니다. TLD를 유심히 살펴보면 방문할 사이트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kr로 끝날 경우에 대한민국 사이트이고 .com으로 끝날 경우에는 커머셜을 의미하므로 일반 상업 목적일 사이트일 확률이 큽니다. TLD의 경우에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인 ICANN에 의해 운영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도메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익숙한 .com 외에 .xyz와 같은 새로운 TLD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호스팅입니다. 서비스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호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보내줄 서버가 필요한데 이 서버는 만들기만 한다고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가동시키고 관리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위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죠. 개인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끝이 없고 답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의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호스팅에서 대표적인 3가지 호스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 호스팅입니다. 웹 호스팅은 하나의 서버를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호스팅인데요. 넷플릭스 아이디 하나로 가족끼리 공유해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의 서버를 나눠 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유리하지만 하나를 나눠 쓰다 보니까 하드웨어적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호스팅입니다. 하나의 서버를 한 사용자가 사용하는 형태의 호스팅으로 혼자서 하드웨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쾌적한 전송 환경이 있고 운영 관리도 비교적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큰 규모의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호스팅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호스팅은 서버 호스팅을 가상화한 형태의 호스팅으로 필요시마다 서버 자원을 늘리거나 축소할 수 있는 유연성의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사이트에 진입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브라우저가 DNS 서버에 도메인 정보를 보내면 우리는 도메인이 IP 주소로 변환된 후에 이 부분이 DNS에 의해서 도메인이 IP 주소로 변환된 후에 브라우저는 알아낸 IP 주소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대한 HTML을 호스팅 서버에 요청하고
호스팅 서버가 HTML을 반환하면서 브라우저 렌더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눈에는 사이트 화면이 보이고 사이트로 진입이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DNS의 구성 요소인데요. DNS의 구성 요소는 도메인 네임 공간, 리소스 레코드, 네임 서버, 리졸버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그림만 보고서는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메인 네임 공간,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입니다. 최상위에 루트 DNS 서버가 존재하고 그 하위로 연결된 모든 노드가 연속해서 이어진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도메인 네임을 중복되지 않게 생성해서 사용하도록 전개된 구성 체계입니다.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나 기타 정보와 매핑하여 사용자가 IP 주소 대신 도메인 네임을 사용해서 사이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리소스 레코드인데요. IP 주소 또는 메일 서버와 같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NS 데이터베이스 정보 단위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시를 한번 먼저 볼까요? 밑에 www.example.com을 IPv4 주소 192.168.1.80과 A 레코드 유형으로 설정할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IP 주소는 192.168.1.80이고 A 레코드라는 것은 레코드의 유형인데요. 어드레스 레코드 유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코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www.example.com in A 192.168.1.80이라는 형태로 리소스 레코드가 형성되는데요. 이 리소스 레코드는 레코드가 IP 주소에 매핑할 도메인 이름과 인터넷 클래스 레코드임을 알리는 in 키워드, 그리고 레코드 유형, 그리고 IP의 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레코드는 DNS 네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이용해서 리졸버가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임 서버입니다. 네임 서버는 DNS 서버라고도 부르는데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IP 주소 대신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임 서버는 4개의 서버 유형이 포함되는데 아래에서는 가볍게 언급만 할 테니 자세한 내용은 DNS 동작 과정 부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루트 DNS 서버입니다. DNS 계층의 구조의 기반을 형성하는 최상위 서버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인 ICANN에서 직접 관리하는 최고 존엄의 서버인데요. TLD DNS 서버의 IP 주소를 저장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최상위 서버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탑레벨 도메인 DNS 서버, TLD DNS 서버인데요. 도메인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서버로 가비와 같은 도메인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Authoritative DNS 서버의 주소를 저장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따 동작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uthoritative DNS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제 도메인과 IP 주소의 관계가 기록되고 저장되고 변경되는 서버인데요. 이 역할로 Authoritative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메인의 IP 주소가 실제로 네이버닷컴 같은 경우에도 IP 주소가 시간에 따라 변경이 되는데 그때마다 클라이언트가 도메인 이름에 대해 올바른 IP 주소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Recursive DNS 서버인데요. DNS 서버 자체가 도메인 네임스페이스를 위한 권한이 있는 DNS 서버와 권한이 없는 DNS 서버로 구분이 되는데 위에 1번, 2번, 3번, 즉
루트 DNS 서버, 탑 레벨 도메인 DNS 서버, 어소리테이티브 DNS 서버는 권한이 있는 DNS 서버고, 리커시브 DNS 서버 같은 경우는 권한이 없는 DNS 서버인데요. 권한이 없는 DNS 서버 같은 경우 질의, 즉 DNS 쿼리를 통해 IP 주소를 알아내거나 캐시합니다. 리커시브 DNS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DNS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쿼리를 수신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DNS 서버에 연결하여 해당 쿼리에 대한 답변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인 리졸버입니다. 이 사진은 광고가 아니라 리졸버가 클라이언트와 로컬 DNS 서버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첨부하였습니다. 리졸버는 웹 브라우저와 같은 DNS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네임 서버로 전달하고 네임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졸버는 하나의 네임 서버에게 DNS 요청을 전달하고 해당 서버에 정보가 없으면 다른 네임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 정보를 받아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네임 서버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도메인의 IP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한마디로 리졸버는 클라이언트와 네임 서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NS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DNS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과 구성 요소를 모두 알아봤으니 동작 과정은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로컬 DNS 서버라는 것을 짤막하게 이야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나 다른 네트워크의 리소스에 접근해야 할 때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도메인 주소만으로 요청해서 사이트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동일한 랜 내에 있는 DNS 서버인 로컬 DNS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여기서 로컬 DNS 서버라 함은 랜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해주는 통신사의 DNS 서버가 되는데요. 각 통신사마다 DNS 서버의 IP 주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통신사에 따라 해당 DNS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컬 DNS 서버는 도메인의 IP 주소를 찾는 과정에서 리커시브 DNS 서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DNS 계층 구조에서 답을 재기적으로 찾아 쿼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DNS 서버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정말 동작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캐시 데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리졸버는 중개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졸버가 로컬 DNS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example.com에 접속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으면 캐시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캐시된 정보가 존재할 경우 로컬 DNS 서버에 캐시로 저장되어 있는 해당 도메인의 IP 주소를 요청합니다. 로컬 DNS 서버는 캐시에 저장했던 도메인 IP 주소를 리졸버에게 알려주고 리졸버는 받은 정보를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로 브라우저 렌더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 도메인에 접근한 적이 있으며 캐시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만약에 생전 처음 접근하는 도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우선 리졸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로컬 DNS 서버 쪽에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캐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때 캐시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리졸버는 로컬 DNS 서버에게 도메인 이름을 포함한 DNS 쿼리를 보내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컬 DNS 서버는 리커시브 DNS 서버를 이용하여 루트 DNS 서버에 먼저 도메인을 제시합니다. 루트 DNS 서버는 확인 중인 도메인 이름의 TLD에 해당하는 TLD DNS 서버의 IP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즉, 루트 DNS 서버는 그 TLD를 확인하고 TLD DNS 서버의 IP를 반환해주고 여기로 가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컬 DNS 서버는 그 루트 DNS 서버에게 받은 IP 주소로 가서 즉 TLD DNS 서버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도메인을 제시하는데요. 이때 TLD DNS 서버는 확인 중인 도메인에 대해 또 authoritative DNS 서버의 IP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시 일로 가서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Authoritative DNS 서버의 도메인을 제시하게 되면 Authoritative DNS 서버는 지금 확인 중인 도메인에 대해 필요한 IP 주소를 드디어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Local DNS 서버는 이 반환된 IP 주소를 캐시에 저장한 다음 리졸버에게 전달해 줍니다. 리졸버는 클라이언트에 해당 IP 주소를 전달해주고 클라이언트는 이 주소를 이용해서 브라우저 렌더링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NS 레코드 타입이나 쿼리 등의 용어에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부분은 참고 자료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이 DNS 전체 프로세스는 몇 밀리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브라우저가 렌더링되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렌더링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이므로 엄청나게 빠를 수 없다는 납득이 가는데요. 이번에 DNS에 대해 알아보면서 DNS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며 동작 방식도 심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NS로 인해 우리의 인터넷 사용이 매우 편리해졌다는 사실이 와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